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하고요. 가정의 달답게 뭐 유통업계가 가정을 또 가족을 주제로 한 마케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Z세대 사이에서도 가족 관련된 콘텐츠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흐름을 또 보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트렌드 팔로우 시간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Z세대가 가족과 관련된 영상을 많이 봐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요즘 Z세대 사이에서 뜨는 컨텐츠 공통점이 바로 가족애인데요. 예. 가족사랑 컨텐츠인데 실제로 SNS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컨텐츠가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숫대야 챌린지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새 딸이 세숫대야에 이렇게 얼굴을 살짝 묶고 있고 질문에 해당하는 답에 딸의 얼굴을 아버지가 세숫대야에 살짝 이렇게 담그는 챌린지인데 가령 이런 겁니다. 제일 살림 잘할 것 같은 똘똘한 딸이 첫째다라고 하면 첫째 얼굴을 살짝 담그고 물속에다 담그는 거예요. 네네.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는 거고 제일 끼가 많았던 뭐 키우면서 이런 녀석은 둘째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건데 이거 재밌겠다라고 하면서 해보고 싶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고 뭐 그 외에도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든 그 가족들의 옷을 입어보는 이런 뭐 일종의 룩북이라고 할까요? 이런 컨텐츠들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 세숫대야 챌린지 처음 해보고 한참 웃었네요. 근데 되게 따뜻해 보이기는 해요. 맞아요. 네. 또 왜 TV나 드라마에서도 네. 가족을 주제로 하는 것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뭐 있었죠.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네네. 대표적이고. 근데 요즘 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요게 이제 과거와 좀 달라진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10여 년 전에 가족 콘텐츠라고 하면은 유명인이 자기들 자식을 키우는 거를 시청자들이 관찰하는 예능이 좀 많았었는데 연예인 가족 네, 이야기. 그렇죠. 예. 네. 근데 최근에는 어떤 부모의 어떤 말투나 양육 태도에 주목하면서 이를 유심히 살펴보는 경향성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를 기특하고 귀엽게 바라보는 랜선 이모, 랜선 삼촌에서 부모의 어떤 양육 태도를 레퍼런스로 참고를 해서 미래의 어떤 자신의 가족 공동체를 그려보는 그런 댓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라인 OTT 콘텐츠에서 가족들이 함께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는 네, 거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등장하는 콘텐츠도 인기예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일러스트 작가가 출시한 그 메신저 이모티콘이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는데 이모티콘이요? 네, 이 시리즈는 작가가 자신의 조부를 모티브로 그린 것이 그 특징인데요. 작가가 이제 이모티콘을 출시하면서 실제로 할아버지와 주고받은 그 카톡 메시지를 공개를 했는데 그 대화도 역시 유쾌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또 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그 어린 시절에 맞벌이를 많이 하셨다 보니까 Z세대가 그 길고 짧은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조부모들 손에 양육된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 또 생각나서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요런 컨텐츠들이 대부분 조부모님들의 손주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주로 일을 이루고 있는데 가령 그 96세 할아버지가 20살 손녀를 위해서 집밥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브이로그라든지 그리고 등교하는 손녀가 추울까봐 할머니가 따뜻한 옷이나 장갑을 챙겨주는 모습이 담겨 있는 그 짧은 영상 모음집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손녀의 등교 영상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560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 모습을 손주들이 찍어서 올려주는 그렇습니다. 거죠. 편집도 네, 해주고 네, 손주들은 네, 그런 거 네, 많이 하니까. 네. 그 박막내 할머니도 손녀랑 같이 시작했다가 그렇게 그 원조라고 성공하신 할 수 거잖아요. 있겠죠. 네, 그렇죠. 네. 또 하나가 현실 남매 콘텐츠도 재미있다고요. 이게 가수 악동 뮤지션 대표적인 네. 사례이기도 한데 네, 네. 일반인들도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요? 아마 뭐 여기 청취자분들도 형제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티격태격 하시면서 잘하셨을 텐데 형제자매들이랑 이게 이제 콘텐츠로서의 재미를 굉장히 주고 있고 지난해는 아예 그 연애남매라는 예능 프로그램까지 등장을 해서 친남매들의 썸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컨셉트로 이제 좀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오빠가 연애하는 거. 네, 우리 여동생이 내 여동생이 네. 소개팅하는 거 지켜보는 네, 거. 그런 건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걸 좀 넘어서서 이제 남매가 같이 먹방을 찍거나 또 이제 늦둥이 남동생을 누나가 촬영해서 화제가 되는 영상도 있는데요. 특히 이 막둥이 친구가 형을 대하는 모습과 누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형은 되게 좀 틱틱거리면서 대하는데 누나한테는 굉장히 살갑게 대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청자들한테 좀 재미를 좀 주고 있고 이런 영상들이 아무래도 대부분 다자녀 가구라는 특징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면 아무리 그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성인이 되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만나기 좀 어려운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이 좀 그리워진다라는 답도 있었고 또 혼자 자란 외동들이 좀 많은 사회다 보니까 그들한테는 대리만족과 호기심을 안겨준다라고 하는 응답도 인터뷰들부터 많이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 속에서 다자녀 가구가 등장을 하면 약간
나의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살짝 동경이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대가족이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드라마 시리즈에서.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그거 있구나.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 이런 것처럼 네네. 이제 좀 뜨문뜨문 나타나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또 그 가족의 의미, 범위, 정의도 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이제 반려동물도 이제 가족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의 의미가 혈연에서 의지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가족이다라고 이제 형태가 좀 변화를 하면서 네. 이 자리에 이제 반려동물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일부 기업들은 반려동물이 좀 하늘나라로 가거나 이랬을 때 장례 휴가를 인정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영상도 좀 뜨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예전처럼 반려동물과 주인의 어떤 귀여운 모습만 다루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과 온 가족이 함께 지내는 모습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영상에는 은퇴한 아버지가 강아지들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랄지 그래서 또 단순히 개들의 귀여운 모습이 아니라 유기견 문제라든지 유기묘 문제 같은 그런 사회적 문제들도 좀 짚어준다라는 점에서 반응을 얻고 있는데 과거처럼 단순하게 어떤 귀여운 모습만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좀 누구나 공감할 만한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반려동물은 그 귀여운 모습만 찍어서 올려도 어느 정도 반응은 어느 정도 얻는데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같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까지 담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양한 모습도 또 필요한 거고 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또 가족의 애를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물을 보면서도. 또 하나 요즘에는 결혼을 다들 이제 늦게 하고 네.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이제 비혼주의자도 좀 생겨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콘텐츠 형태로도 반영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한국 사회가 전통적인 혈연 중심에서 아무래도 다양한 가정의 형태로 좀 변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가령 이제 뭐 역대 최대 규모의 1인 가정이라든지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 그리고 초혼 연령의 지체 이런 것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는 가구까지 너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 어떤 결혼한 이성이나 친족만을 가족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옅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가족 개념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달라진 어떤 시대상을 반영해서 꼭 다인 가구나 혈연 중심이 아니어도 제도적 혜택에서 소외하지 않도록 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뭐 미혼부 같은 경우에도 당당하게 또 그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그렇죠. 경우도 이제 네, 또 네. 나타나고 있고 맞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또 슬기롭게 혼자서 애를 잘 키울 수 있는지를 또 지식을 공유하는 맞습니다. 그런 레퍼런스 순기능도 영상들도 있고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왜 결혼을 안 하더라도 저런 부부라면 나도 결혼을 해보고 싶다. 네. 이렇게 마음 먹을 만한 콘텐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혹시 그 인생 녹음 중이라는 채널을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부부의 실제 대화를 녹음한 뒤에 이를 다시 창작 애니메이션으로 재현한 짧은 영상 채널인데 네. 이 부부의 유쾌한 티키타카가 결혼을 이 시청자들로 하여 구독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할 만큼 큰 사랑을 좀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젊은 세대가 이런 영상들을 그냥 재미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결정할 때 이런 영상을 그 인생의 어떤 결정에서 참고 요소로까지 활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이런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 대부분 결혼해서 대화가 통한다라는 건 이래서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거나 저게 반려인으로서 굉장히 올바른 자세와 태도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공부가 된다라고 하는 댓글들을 아마 다수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동반자와 평생을 함께하는 거 그렇죠.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인기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랜선 가족을 찾는 거잖아요. 네. 이런 흐름은 계속될까요? 네, 뭐 이런 랜선 혈연, 뭐 와이파이 가족 이런 것들이 이제 당분간은 굉장히 많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눈물을 넘어서 통곡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의 열풍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부모님의 어떤 필체를 추억하기 위해서 법원까지 가서 출생신고서를 떼보는 20대 친구들이랄지 맞아요. 이런 모습들이 가족 콘텐츠의 인기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케 하고 아무래도 또 우리 사회 역시도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 세대 갈등의 해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들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거고 아무래도 좀 현실이 팍팍해질수록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실에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관계 컨텐츠에 아마 많이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제 간접적으로도 보고 또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도 또 가족이 되어보고죠. 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좀 보합권에